difference in low extremities after ACL reconstruction according to movement difficulty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공유는 해주셨고 발표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체육대학교 발표자 박상헌입니다. 제 연구 주제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운동 강도에 따른 하지 협응 패턴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방 십자인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격렬한 스포츠 활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해입니다. 1년에 25만 명의 상해 환자를 발생시키고요. 그 중에 13만 명이 재건술 수술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해입니다. 이러한 상해는 서양 연구들에 의해서 TBR을 기준으로 한 피그마 익스턴 로테이션과 그 무릎 관절을 기준으로 한 발구스 그리고 발목 관절의 에벌전 이러한 부분들이 상해를 유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은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얻은 다음에 이제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 방법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65%가 기존의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며 50%가 기존의 스포츠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35% 정도가 재손상을 입고요. 1년에서 5년이 지난 후에는 51%에서 31%가 기존의 스포츠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서양 연구에서는 근력의 감소, 근활성의 실패, 운동 제어의 결여, 근육의 위축, 구조적인 변화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활이 90% 이상 이루어진 후에 운동역학적 차이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결과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서양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운동역학적 변이를 살펴본 결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환자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크고 혹은 작고 또 강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들은 좀 혼재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혼재된 결과가 무릎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무릎에 집중된 분석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과 연결된 근위부와 원위부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양 연구들에서는 벡터 코딩, CRP와 같은 이러한 협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CRP와 같은 변이는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서양 연구에서는 코디네이션을 볼 수 있고 전체 주기를 볼 수 있으며 부드러움과 타이밍 그리고 상해와 연관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CRP를 구할 시에 0도에 가까울 경우 같은 방향의 움직임, 또 180도에 가까울 경우 다른 방향의 움직임으로 인페이지와 아웃페이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RP 베리어빌리티가 낮을 경우에서는 패턴이 굉장히 작다, 일관적으로 동작을 취한다라고 설명하였고요. CRP 베리어빌리티가 올라갈 경우에 패턴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임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이들을 통해서 그 관절들의 코어를 살펴보고 전체적인 주기를 살펴볼 수 있으며 그리고 상해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CRP와 CRP 베리어빌리티와 같은 이런 협응의 변이를 통해서 강도에 따라 어떠한 협응 패턴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환자 21명과 일반인 대상자 21명으로 하였고요. 모든 대상자는 20, 30대 남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상자는 6개월 이내에 손상을 받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환자들은 수술한 후에 1년이 지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없는 기능적인 완치를 뜻하는 코스 테스트에서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대상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고요.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 2세트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였고요. QTM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비주얼 3D와 매틀랩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대상자가 오면 스탠딩 트라이를 먼저 찍고요. 그리고 트레드밀에서 10스텝씩 워킹과 러닝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커팅에서 30도와 60도에서 각 10트라이얼씩 데이터를 취득하여 베리어빌리티를 산출하였습니다.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전역좌표와 지역좌표의 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고요.
CRP와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가로축에는 각도, 세로축에는 각속도를 유치하게 하고 각 관절의 위상각을 구한 후에 그 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매틀랩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이탈치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분석에 활용했고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의 베리어빌리티를 구하여서 이때의 평균을 통해 베리어빌리티를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각 그룹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인디펜던트 테스트를 사용하였고요. 이때 유의 수준은 0.0으로 하였습니다. 일단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워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에서는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 모두 CRP와 CRP 베리빌리티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닝에서는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세이탈 플랜에서의 CRP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한 그룹이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에 낮은 동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낮은 동조 현상을 보인 포인트를 보면 굉장히 강도가 낮은 동작에서 발생시키지 못했던 문제가 점점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한 서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였고요. 또한 인페이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에 동시다발적인 굴곡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굴곡의 회원 패턴을 아직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에서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런닝 시 CRP의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에 이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조 현상이 나타난 부분은 서현 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각도와 함께 봤을 때 비틀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부 조직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커팅 30도와 같은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세이탈 플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인데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그룹이 재건술을 한 후에도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협응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이런 달라진 부분에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을 이용해서 협응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커팅 30도에서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의 협응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커팅 60도인데요. 커팅 60도에서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상면에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협응에서 차이가 나타났고요. 유일하게 CRP 베리어빌리티에서 시상면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그래프와 함께 보면 역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축에 대한 그 충격 흡수에 대한 기전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굴곡에 저항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베리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서현 연구에서 많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해와 굉장히 연관이 깊고 그리고 뭐 두려움이나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되게 제한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서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재건술 환자들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에 부하를 입는다는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의 CRP에서는 관상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이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서현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고요. 결론적으로 다이나믹 발굴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림과 같이 보면 제가 각도와 함께 살펴본 부분인데요. 발목의 이벌전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다이나믹 발굴수가 함께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추측해 보건대 무릎이 구조적인 느슨함으로 인해서 발목이 에벌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목의 에벌전을 따라간 그런 이끌림 현상에 의한 발굴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보행과 달리기, 커팅 30도와 60도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그룹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에 제대로 된 협응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또한 가변성이 감소한 전략이 최대한 제한된 그런 패턴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팅에서는 발목에 단독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무릎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엉덩 관절과 무릎 관절의 협응 같은 경우에 충격 흡수에, 그리고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 같은 경우에는 방향 전환에 좀 부적절한 협응 패턴을 이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단관절 재활 운동과 함께 다관절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협응 운동을 추가해서 재활을 한다면 조금 더 성공적인 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협응을 관찰할 때 협응을 관찰함으로써 재활의 정도, 복귀의 가능성, 그리고 복귀를 할 수 있는 시기,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와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대 김영관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ISBS에서 뵌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21명 대상자들이 그 무릎 재건술할 때 오토그래프트 해가지고 자기 자가로 할 게 있고 신세틱 그래프트라 그래갖고 나일론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구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물성치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특성이 이제 달라진다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통제하지 못하는 변이인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거 하나만 할게요. 예. 네, 교수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조사는 모두 했고요. 조사는 모두 해서 자가를 했는지 타가를 했는지 혹은 파텔라 그래프트를 했는지 아니면 햄스트링 그래프트를 했는지 다 파악은 했는데요. 모두 이제 두 분 빼고는 타가건으로 이제 수술한 타가건이요? 분들이 되었고요. 사실 예. 그 부분은 통제하지 못했는데 모두 그 피험자를 모집한 후에 관찰해 보니 자가건은 딱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도미넌트 결과는 어떻게 보면 자가건보다는 타가건에 대한 네, 이펙트가 맞습니다. 많이 가미하여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그 무릎 그 십자인대 재건 수술에 들어가서 보면 막판에 그걸 조일 때 듀얼 엑스레이를 놓고 의사들이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조이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이가 젊냐, 늙으냐에 따라서 그 조이는 강도가 좀 달라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했을 때 이게 뻑뻑하냐 아니면은 느슨하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연구의 한계점으로 그냥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김영관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저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신정은 교수님. 너무 질문을 제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그런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그 코데이션이라는 게 그 코릴레이션이잖아요, 결국은.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사실 네. 제가 그 조금만 더 하면 네네. 두 관절이 동작을 같이 해서 그게 어떤 퍼포먼스에 도움을 주면 그러면 굉장히 그 좋은데 그러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두 관절이 그냥 그 코 컨트랙션을 했다 그 하는 게 그게 왜 중요한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권혁 교수님 아까 저 그 리세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권혁 교수님도 아까 말씀을 약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그 코 컨트랙션이나 그 코릴레이션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처음에 이 변인을 사용해 보고 변인을 구해 봤을 때 차이가 난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고 선생님을 봤더니 이 동작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코디네이션에 대한 부분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가 완전히 동시 수축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부분과 이제 완전히 또 동시 수축을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을 이제 나눠서 한 번 더 살펴봤는데요. 그런 부분을 살펴보니 동시 수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더욱더 동시 수축을 못하는 그런 패턴이 전방 십자인에서 나와서 이제 전체적인 구간을 봤을 때는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동시 수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뭐 굳이 동시 수축을 하지 않아도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퍼포먼스나 충격 흡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그 구간을 살펴보니 그 구간에서는 더욱 차이가 많이 나타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확신이 없었는데
구간을 나눠서 동시 수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살펴보니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CRP를 보고, 사실 CRP가 앞서 이제 토론해 주셨다시피 좀 미상각이 이동하면서 좀 왜곡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각도 그래프를 전부 띄워놓고 함께 이동하는 부분을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좀 일치하는 부분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코릴레이션이 높아야 되는 부분하고 높아야 될 때를 네, 그거를 미케니컬리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여러 개 이제 베리어블이 있을 때 그냥 이게 관련이 있나 없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네, 뭐 2개 이상이 있을 때 그냥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같은 거 하면 그냥 관련이 있구나 없구나,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이것만 보는 건데, 그게 펑셔널리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Uncontrolled Manifold Analysis라고 UCM이라고 네, 퍼펙트하진 않지만 그래도 코릴레이션이나 PCA나 이거보다는 더 좋은 어널리스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베리어블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퍼포먼스하고 연관이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연관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멘션 안에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한 다음에 이렇게 퀀티파이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UCM이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하나만 네, 더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할게요. 아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코컨트랙션 얘기 있는데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하지는 바이아티큘러 머슬이 되게 펑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릎하고 고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같이 토크를 제너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베리어빌리티의 그 이슈는 뭐냐면요. 사두근하고 햄스트링이 서로 랭스 텐션 릴레이션십에서 역유자 있잖아요. 네. 피크 값에서 하려면은, 왜냐하면은 무릎을 피고 굽힐 때 보면은 서로 반대 방향에서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 보상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기 옵티멀한 레인지에 있도록 디자인한 게 하지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그거를 고민해서 지금 충격 흡수하는 구간과 프로폴시브한 구간에서 그 레인지가 제대로가 되는지가 이거의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아요. ACL 이후에 퍼포먼스를 내는데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교수님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표도